2023년 4월 27일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입니다. F2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증이 있습니다. 거주 사증이고, 영주 자격, 영주권이 이제 F5라고 하는 이제 대한민국 사증이 있는데, 그러한 이제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국내에 장기 체류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이제 F2라고 하는 거주 사증을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 사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2 대한민국 거주 사증은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는 그런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허용되는 기간이 최대 5년이고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체류 기간 5년 안에 영주 자격으로 F5라고 하는 그 영주권으로 전환을 하겠죠. 이 F2 거주사증은 취업이나 사업, 투자, 학업 같은 이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비자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고요. 영리 활동이나 직종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점은 당연히 이제 발급이 어렵겠죠. 그만한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요 요건은 소득 요건이나 이제 범죄 경력, 건강 상태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필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F2 거주사증 신청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 상담을 보통은 받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F2 거주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 하위 카테고리가 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F22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미성년 외국인 자녀, 뭐 외국에서 출생을 했는데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 그 국적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관계에서 사실혼 포함한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이제 초청하는 경우에 F2 거주 비자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22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있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인 경우는 한국 비자를 이제 원천적으로 발급을 안 하겠죠. 그런 경우고, 또는 이제 병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면제받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 1일 이후에 한국 국적 상실을 한 경우 F22 대한민국 사증은 발급 불가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23 같은 경우는 영주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 자격을 변경 허가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F22와 F23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F24와 F25입니다. F24 같은 경우는 난민 신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겠죠.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에 거주 자격을 변경해서 허가를 받는 그런 경우고, 당연히 F24 같은 경우는 법률 상담 좀 받아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5 같은 경우도 고액 투자자, 이제 투자이민이죠. 그래서 이제 미화로 50만 불 이상 투자한 외국인 중에 보통 D8이라고 하는 기업 투자 사증을 먼저 받습니다. 그 D8이라는 사증은 이제 사증으로 이제 3년 이상 체류를 하고 있을 때 이제 F5라고 하는 이제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변경 가능하고요. 혹은 이제 미화로 30만 불 이상 투자한 외국인 중에 2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표 같은 경우는 F5로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신고서, 뭐 투자기업 등록증, 이런 자격들이,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려면 법인체를 선정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뭔가 사업 활동에 대한 이제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런 내용부터 이제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기 위한 그런 외국인들이 이제 저희한테 법률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F6가 있고 F7이 있는데, F6는 예전에 이제 숙련 생산기능 외국 인력에 대해서 자격 변경을 허가했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2019년 10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F6는 더 이상 없고요. 당연히 이제 규정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황과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F6는 지금 현재 진행이 불가능하고, F7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의 거주 자격 변경 허가입니다. 이게 점수제인데 총 125점 중에 80점 이상만 득점을 하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 산업 분야 종사자. 그러니까 유망 산업은 이제 IT, 기술 경영, 나노, 디지털, 바이오, 수송 기계, 뭐 신소재, 환경, 에너지 등등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는 그런 이제 산업 분야겠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뭐 2022년 기준 한국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2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소득이 한국인 1인당 국민 총소득의 GNI라고 하는 국민 총소득의 1.5배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한 경우 F2-7 카테고리로 전문 인력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같은 경우 뭐 연예인,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뭐 체육인도 있겠고 또 공연윤리위원회 추천서 이렇게 추천서 등등이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능력자입니다. 능력이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F2-7 같은 경우로 영주권을 위한 이제 거주 비자, 장기 거주 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이제 종국에는 뭐 시민권 취득도 뭐 우리나라 국적 취득도 하고 영주권 취득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장기 체류에 대한 이제 기획을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F2-7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F2 비자, 대한민국 사증은 영주를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발급이 필요하고 체류 기간이 최대 5년이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F2는 한국인 자녀, 뭐 F2-3는 영주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F2-4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 F2-5는 고액 투자자, 투자이민이죠. F2-6는 폐지가 됐다고 했고요. F2-7은 점수제에 기반한 우수 인력 같은 경우, 또 F2-7-1이 있습니다. 그 F2-7 비자 소비자의 가족, F2-8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F2-8-1은 이제 F2-8 비자 소지자의 가족, 부동산 투자하시는, 그러니까 투자이민이랑 비슷한 경우인데 이제 법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2-9 같은 경우는 영주권 상실하신 분들 이제 체류를 일단은 중도에 이제 뭐 체류 기반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F2-9 같은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F2-11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그런 경우, F2-12 공익사업 투자하시는 분들, F2-14 은퇴 이민 투자하는 그런 경우, F2-15 자녀 양육하시는 그런 경우, F2-16 국가 특별기여자 같은 경우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자 F2에서도 하위 세부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또는 본인의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를 상담을 하시면 이제 비자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활동 범위나 유형이라든가 발급이라든가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고 직접 신청하시든지 신청 대행을 맡기시든지 결국은 이제 국제법무팀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에 나와 있는 이제 정보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F2 거주, 영주 목적의 거주, 대한민국 사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